건축 리뷰는 MPO. 오늘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남쪽마당 당선작을 살펴볼게요. 지난 6월 16일에 당선작 발표가 났고요. 당선작의 건축가는 하이퍼스펜드럴, 고재엽, 오나이로 구성된 파티입니다. 우선 공모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세종시에 표시한 부분에 세워질 예정이거든요. 남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바로 동측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있죠. 2026년 하반기에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일 거고요. 지어질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2020년에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되었던 이미지입니다. 알레한드로 자이라폴로 건축가와 한국의 UKST 건축사 사무소가 팀을 이뤄서 당선되었던 설계고요. 건물을 좀 더 조감으로 보면 표시한 부분 같은 지하로 파진 썬큰 마당이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시된 부분은 북쪽 마당이고요.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두 곳인데요. 이 마당 공간의 설계를 북쪽, 남쪽으로 나눠서 각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남쪽 마당에 최소 1년 이상 설치될 당선작입니다. 공모의 대주제는 박물관 속 자연과 인공이고요. 남쪽 마당의 소주제는 놀이, 플레이인데요. 공식 주제문을 읽어보면 놀이를 소주제로 팸랩 및 창작 스튜디오와 연계된 실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관람객은 설치물의 재료와 물성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느끼면서 놀이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팹랩은 Fabrication Laboratory라고 말 그대로 제작 실험실이고요. 시제품 제작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CNC,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같은 장비들을 갖춰놓고 공유를 하는 공간이고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내에 이런 팸랩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 팸랩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면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재료와 물성이죠. 놀이, 플레이라는 주제가 이 재료, 물성과 연관되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주제는 자연과 인공. 이 정도를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럼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Let's go. 우선 당선자 발표 영상의 끝에서 저는 시작을 해볼게요. 렉산에게 다시 묻습니다. 넌 무엇이 되고 싶니? 렉산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전 숲이 되고 싶어요. 렉사니한테 지금 말을 걸죠. 재료한테 왜 말을 걸어? 돌았어? 무슨 말을 걸죠? 렉사나 뭐가 되고 싶니?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렉산이 대답을 한 거죠. 나는 숲이 되고 싶어. 이 부분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렉산이라는 재료가 나오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록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입니다. 이 렉산에서 출발을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유주제의 내용, 작품이 재료 물성과 연관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응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말을 걸어? 건축가들은 이제 중병으로 가면 재료한테 말을 겁니다. 진짜 말을 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인데요. 미국 건축가고요. 거장입니다. 루이스 칸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검색해 보시면 엄청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유명한 분이니까 강연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강연 때마다 말씀하시던 단골 레파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If you think of brick, for instance, you say to brick, "What do you want, brick?" And brick says to you, "I like an arch." 들으셨나요? What do you want, brick? 이라고 벽돌아 너는 뭘 원하니? 하니까 벽돌이 나는 아치가 좋아 라고 했다고 말하죠. 방금 보신 영상은 나다니엘 칸이라는 루이스 칸의 아들이 감독으로 직접 만든 나의 아버지 건축가 루이스 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수록된 장면이고요. 실제 1971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루이스 칸이 직접 학생들 앞에서 말한 걸 녹화를 한 겁니다. 이 강연 말고도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972년 아스펜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 강연에서도 벽돌한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벽돌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루이스 칸은 이 질문을 왜 했냐? 건축 재료는 저마다 재료 고유의 본성에 적합한 구축법과 형태를 갖고 있어 라는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벽돌을 하나의 예시로 든 거죠. 좀 더 설명을 하면 벽돌을 인화해서 질문을 하니까 벽돌이 본인은 아치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마치 벽돌이라는 재료 자체가 사람처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루이스 칸 개인에게는 건축가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칸은 건축 재료 자체를 거진 인간과 동일한 위계의 하나의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존재에게 질문하는 행위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면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단순히 벽돌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존재론과 관련된 철학적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골 때리죠, 건축. 벽돌을 그냥 쌓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으로 가지는 말고 다시 당선작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당선작은 이 루이스 칸의 질문을 2025년 렉산 버전으로 공모의 주제에 맞게 갱신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렉사나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여기에서 작품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영상의 시작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렉산이 품고 있는 은밀한 상상에 기반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렉산을 의인화해 놓은 거고요. 이 은밀한 상상은 사실 건축가 본인들 상상인 거죠. 렉산한테 토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품은 캐노피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요. 우선은 렉산이 이렇게 캐노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관찰을 언급을 하고요. 그런데 캐노피라는 단어의 뜻 중에 나무의 가지와 잎이 만들어내는 지붕 같은 숲의 차양층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공모의 대주제인 자연과 인공을 엮어 나가는 거죠. 렉산 캐노피는 공업적 인공물인데 사실 캐노피라는 뜻에는 숲의 차양층을 뜻하는 의미가 있으니 은밀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 시풀은 렉산 캐노피는 어쩌면 그 색상과 기능에서 나무가 형성하는 숲의 캐노피를 닮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때 요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요. 요렇게 바뀌어서 제시가 됩니다. 이 오리지널 판화, 이게 또 건축 전공자들이라면 모르기가 힘든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 밈 계정들에서도 종종 변형이 돼서 등장하는 소재거든요. 이 이미지는 프랑스의 신학자인데 건축 이론가기도 한 마르크 앙뚜안 로지에가 1755년에 출판한 건축 에세이 2판에 실었던 사파고요. 그림은 샤를 아이젠이라는 분한테 외주를 줘서 받은 겁니다. 이 건축 에세이라는 책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이런 로코코 양식의 건축을 비판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제르맹 버프랑이라는 건축가가 1740년에 완성한 내부 공간인데요. 보시면 표면을 금색 장식이 뒤덮고 있죠. 아주 화려한 장식성이 부각되는 게 로코코 건축 양식의 특징이잖아요. 이 사파는 이런 건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배경은 외부 자연이고요. 숲 속에 오른쪽 아래에 여자분이 페어처럼 보이는 고전 건축의 잔해를 깔고 앉아 있죠. 엄청 백일 텐데 편한 척하고 앉아 있고요. 근데 이분의 왼손을 잘 보시면 제도할 때 쓰는 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건축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자분 앞에 벌크업하고 다이어트 실패한 근대 아기가 한 명 서 있죠. 팔근육 미쳤고요. 아무튼 이 아기의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자분이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이 아기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 가리키고 있는 저거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가리키고 있는 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겠죠. 보시면 4개의 나무가 기둥으로 서 있고 수평으로 보처럼 가지가 가고 위에 삼각형으로 또 가지들이 걸쳐져서 그 위에 나뭇잎들이 덮고 있는 좋아, 자연스러웠어 형태인데요. 로지에는 이걸 primitive hut, 원시 오두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건축의 기원이라고 책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척하고 있지만 이 원시 오두막은 고전 건축의 구조적 핵심이 되는 요소로만 표현이 된 거거든요. 보시면 기둥, 엔타블러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기둥 위에 얹히는 수평 보고요. 그리고 패디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또 그 위에 얹히는 삼각형 지붕 부분이죠. 그러니까 로지에는 고전 건축을 기준점에 두고요. 자연 상태에서 이 기둥, 목, 박공의 3가지 요소만 갖춰지면 건축은 성립을 하니까 이 근본 없는 로코코코코 건축가들아 정신 차리고 불필요한 장식으로 뇌절 좀 하지 말고 건축의 근본 이 기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같이 제발 이라고 이 그림으로 본인의 생각을 세상에 전달을 한 거예요. 또 우리 산으로 가지 말고 당선작이 제시한 이미지를 다시 보면요. 이 원시 오두막의 나뭇잎 지붕 부분에 렉산을 콜라주 했죠. 자연과 인공이라는 이 공모의 대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로지에의 역사적 이미지를 채택하고 변형한 건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런 게 좋아하네. 인공의 렉산 캐노피가 어쩌면 자연의 숲의 차양층을 욕망한다는 상상을 시각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컨셉트를 기반으로 작품은 수평적으로 덮는 방식의 렉산 캐노피를 수직적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전도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렉산으로 나무를 흉내내기 시작을 하고요. 총 4가지 종류의 나무를 제시를 하는데요. 낙엽송, 구상나무, 잣나무, 마지막으로 전나무 이렇게 한국의 숲을 이루는 자생나무 종류들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킹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무들을 렉산으로 흉내낸다고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낙엽송, 구상나무, 잣나무, 전나무랑 정말 하나도 닮지 않은 본인들이 그냥 만들고 싶은 나무의 추상적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계속 가보면 나무 하나의 유닛은 렉산 원판 사이즈가 4.25m에 1.25m에 4.5T예요. T는 건축 재료에서 두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위고요. 대략 밀리미터라고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5에서 5mm 정도 되는 렉산판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 렉산 원판을 팹랩을 활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구조 틀에다가 가공된 8장의 판을 이런 식으로 볼트 결합을 하면 하나의 유닛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유닛은 가로 세로 2.5m에 높이가 4m가 되는 거고요. 이 나무 유닛을 이제 이런 2.5m, 2.5m 그리드의 점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요. 다 배치가 되면 이런 모습의 평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면에 동선을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6개의 내부의 길이 나오는 거고요. 주변으로 한 바퀴 빙 돌면서 보는 것도 중요한 동선이겠죠. 지그재그의 내부 길은 1.25m 폭이 되는 건데요. 트랩입니다. 이제 들어갔다. 만약에 같은 길로 양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렉산판이 반투명하니까 외부에서도 내부 상황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답답하다, 들어가기 싫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외부로 빙 도는 동선으로 작품을 경험을 해도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비유적으로 렉산 나무로 이루어진 인공숲이 되는 거고요. 실제 나무가 만들어내는 공간감과는 정확히 반대의 공간감을 제공을 합니다. 이 렉산 나무들은 하부가 넓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보통 이런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 같은 공간을 생각해 보면 실제 나무가 제공하는 공간감은 하부가 열리고 상부가 닫혀서 형성이 되잖아요. 작품은 완전히 반대니까 하부에서는 건축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고요. 대신 눈높이에서는 시선적으로 렉산판이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하는 공간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의 높이가 4m나 되니까 그 사이 공간들에 이 나무들의 그림자로 캐노피처럼 그늘막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의 그림자가 시각적으로 더 강조되도록 바닥에는 백색 자갈을 깔아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평면상에 적용한 그리드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시공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측면에서도 이 그리드 체계가 필요했을 거고요. 미적으로는 실제 공간에서 느껴질 복잡함이 건축적 질서로 완전히 통제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건축가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가들은 항상 질서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 관심이 무질서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이 작품은 4가지 종류의 나무 유닛을 그리드의 점 위에 섞어서 랜덤하게 배치를 했고 이 나무 유닛들은 또 3종류의 서로 다른 색상의 렉산판을 사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초록색도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렉산판은 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그림자와 함께 시각적으로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시도를 보면 내부에서의 공간 경험으로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결과물은 통제된 질서 안에 잡혀 있는 거죠. 마치 디지털 체계가 작동하듯이 시스템이지만 입력값에 따라 그 표현형은 무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작품의 입력값은 시간적으로 계속 변화할 남쪽 마당의 자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다른 투시도를 보면 이 렉산 나무들의 레이어링이 마치 디지털 글리치 결과물처럼 보이면서 시각적 깊이감을 교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이 특정 렉산판 위에 스톱 하고 머무르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과가 되니까. 이런 경험이 작품의 독특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리드 체계 때문에 설치물의 내부로 들어온 관람자는 지그재그 동선의 건축가의 통제에 신체가 묶이거든요. 근데 관람자의 시선은 어디서든 자유로워요. 방향성이 없고 초점이 어딘가에 딱 맺히기 힘든 거죠. 몸은 묶여 있는데 눈은 너무 자유로워요. 이런 경험이 실제 공간에서 어떨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전체 투시도를 보면 분명히 각 나무의 유닛들은 경계가 있는 객체들인데도 그 경계가 정확하게 포착되기가 힘드니까 거대한 하나의 시푸른 덩어리처럼 작품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지점도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거시적으로 감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각각의 객체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자연에서의 개별 객체의 관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등산 동호회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날의 감정에 따른 시선이라든가 벌을 무서워하는 특별한 개인의 맥락에서라든가
특히 학자들에게는 연구를 위해서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인공적으로 표현된 자연이라는 의도가 먼 발치에서 이런 시푸른 하나의 덩어리로 감각되는 부분에서도 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발표 영상의 말미에서 과몰입 금지를 위한 자백을 하거든요. 이건 자연이 아니다. 시뮬라크르다. 나무가 되지 못한 렉산들의 고백이고 숲을 흉내내고 있으며 그래서 기업들이 마치 친환경적인 척 하는 것 같은 그린워싱의 시각화다 라고 합니다. 마치 F가 되지 못한 T 건축가들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지점도 작품의 핵심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실제 숲이 아닌 거고 자연을 흉내낸 일종의 인공의 테마파크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생각했을 때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웨더링 문제인데요. 렉산판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될 거냐인데 이게 판과 판 사이도 구조체 크기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도 오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표면적 크기로는 웨더링 될 수 있는 면적이 나무 한 유닛당 8면이 아니고요. 2배예요. 16면이 다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 작품의 건축가 파티원들 중에 하이퍼스펜드럴이라는 건축가는 플로우, 결함 자체를 이렇게 본인의 건축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렉산을 이 팀에서 선택했을 때부터 오히려 좋아. 더럽혀진다면 그 자체로 이 재료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건축에서 결함을 의도된 미감으로 수용하는 관점은 그 자체로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대중적으로 영화 때문에 많이 언급되는 브루털리즘 스타일의 건축에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헬소그 앤 제메롱 건축가의 초기 작업 중에는 이렇게 일부러 벽을 타고 우수가 흐르도록 해서 그 자국 자체를 미적으로 보여주고자 의도한 경우도 있고요. 조병수 건축가의 막미약, 뭔가를 막 한다 할 때의 그 막이거든요. 그 개념도 거친 부분들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미적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랭크라스는 OMA 초창기 때 자신의 건물의 완성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관점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렉산판이 너무 과도하게 더러워지면 그 강도가 너무 과해지면 진짜로 4m 높이에 지금 몇 개입니까? 나무 수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거대한 흉물처럼 보이게 될까봐 조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면 자연과 인공, 건축 재료를 통한 놀이공간이라는 공모의 주제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렉산이라는 소재에서 출발을 해서 건축가들의 상상과 논리로 건축 역사의 몇 장면을 또 업데이트하기도 하면서 풀어나가는 작품을 설명하는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재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그들의 주장대로 자연을 흉내내는 인공의 테마파크, 자연의 시뮬라크로서 충분히 플레이풀한 즐거움을 주는 음악으로 치면 일렉트로닉 장르를 떠올리게 하는 흥미로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 별점은 8점입니다.